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국이며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세계 최상위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중국인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장웨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명문대에 입학했고 뛰어난 성적으로 스위스의 한 유명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유럽의 중심에서 공부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는 출국 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양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그들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스위스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당당한 태도로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대학 기숙사에 짐을 푸는 동안에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제 내가 이곳에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 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 장웨이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교수는 세계 경제 강국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과 한국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졌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등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맞아요. 한국의 IT 기업들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영화, 특히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최고였어요. 장웨이는 당황했다. 왜 한국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중국은 더 큰 나라인데.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스위스 친구에게 물었다. 중국은? 중국도 엄청난 경제 강국이고 역사도 오래됐잖아? 친구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 중국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한국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친숙한 문화가 많으니까. 그 순간 장웨이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그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믿었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보이는 듯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벌어졌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공용 라운지로 간 장웨이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오, 한국에서 왔다고? 반가워. 나도 K-드라마 정말 좋아해. 삼겹살 먹어본 적 있어? 한국 음식 너무 맛있더라. 스위스, 독일, 프랑스 출신의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심지어 교수님까지 한국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 비해 장웨이와 중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뭐지? 왜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환영받고 나는 그렇지 않지?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다. 5천년의 역사와 거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이곳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인터넷을 검색했다. 왜 한국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걸까? 검색 결과를 보며 그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유학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절대적인 진실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장웨이는 스위스에서의 첫 며칠 동안 충격과 혼란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관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나라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그냥 K-POP나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겠지. 장웨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진행한 국제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한 장웨이는 또 한 번 놀랄 광경을 목격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장웨이는 당연히 중국 부스가 가장 큰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했다. 중국 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 문화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중국 부스에는 몇몇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 부스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이거 진짜 김치야. 불고기 너무 맛있어. 와! 한복 입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 장웨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 부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단순한 전통 음식과 의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엄청난 흥미를 보이며 몰려들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진짜? 대박! 나도 배우고 싶어. 중국 부스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장웨이는 갑자기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한국 부스 옆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는 중국 부스를 운영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우리 부스도 잘 꾸몄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사람들이 한국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요즘 K-POP나 드라마 덕분에 한국 문화가 더 친숙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역사가 깊고 훨씬 큰 나라야.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 역사가 길다고 관심을 받는 건 아니잖아. 한국은 현대적으로도 매력이 많잖아. 음악, 영화, 기술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장웨이는 할 말을 잃었다. 중국은 너무 크고 오래된 나라였기에 그 자체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번엔 한국의 국제적 인기 비결이라는 주제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 BTS, 블랙핑크 등 K-POP의 글로벌 영향력,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화 드라마의 국제적 인기, 한류를 통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국가적 매력, 그는 머리를 감쌌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장웨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단순히 크고 오래된 것만으로는 세계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현대적인 경쟁력과 매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쟁심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 한번 직접 경험해보자.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인기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어. 그의 스위스 유학 생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었다. 그래, 직접 경험해보자.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인기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어. 장웨이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인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한국인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고 그들이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에 따라가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국인 친구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장웨이는 살짝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저 한국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고 싶었을 뿐 진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진짜 이걸 먹는다고? 장웨이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첫 번째 저녁 식사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달볶음탕, 매운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이 가득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야.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맛있는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권하는 음식을 마지못해 한 입 먹었다.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특히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쌈장과 함께 먹는 순간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날 이후로 장웨이는 한국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다. 삼겹살, 치킨, 떡볶이, 비빔밥 그는 어느새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매력을 탐닉하고 있었다. BTS, 블랙핑크? 그냥 아이돌 가수들이잖아. 장웨이는 한국인 친구들이 K-POP 노래를 들려주며 한번 들어봐 라고 할 때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래 중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좋아했기에 가벼운 팝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이 BTS의 스프링 데이를 들려주었을 때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건 그냥 신나는 노래가 아니잖아. 노래 가사는 따뜻하면서도 아련했고 멜로디는 감성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K-POP 단순한 댄스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음악에 이렇게 깊은 감정을 담을 수도 있구나. 이후 그는 한국 영화도 보기 시작했다. 기생충을 처음 보았을 때는 영화의 사회적 메시지와 강렬한 연출에 감탄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제야 사람들이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스위스는 IT 강국은 아니었지만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정교했다. 그러나 장웨이는 한국인 친구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앱과 기술에 깜짝 놀랐다. 너네 아직도 카드 쓰냐? 한국은 거의 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물론이고 음식 배달부터 대중교통까지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 진짜? 그렇게 편리해?
그는 호기심이 생겨 직접 한국에서 만든 앱들을 사용해 보았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와, 이건 진짜 혁신적이다. 특히 배달 서비스와 지하철 시스템은 그를 놀라게 했다.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다양한 음식을 30분 내로 배달받을 수 있었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며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했다. 이건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준인데, 그는 한국의 IT 기술력과 편리한 시스템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며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장애인은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 강국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 아닌가? 그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변하고 있어. 장애인은 점점 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깨달음을 얻게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스위스에서의 유학 생활이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있었다. 장애인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않았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하지만 결국 중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겪은 한 사건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날은 장혜희가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한 날이었다. 장혜희, 한국인 친구 지훈, 그리고 몇몇 유럽 출신 학생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서양인 관광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장혜희는 순간 당황했다. 그들은 한국인인 지훈에게만 말을 걸었다. 지훈이 당황하며 대답하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한국 너무 좋아해요. K-POP,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IT 기술까지 한국 사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들은 지훈과 셀카를 찍고 싶어 했고 지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정중하게 응했다. 그런데 그때 한 관광객이 장혜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도 한국에서 왔어? 장혜희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 나는 중국에서 왔어. 그러자 관광객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활기차게 웃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서 흥미가 사라졌다. 아, 중국. 그렇구나. 관광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이내 관심을 잃고 지훈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장애인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건 뭐지? 장애인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중국인은 어디에서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저녁 장혜인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이런 경험 자주 해봤어? 지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가끔 있어. 요즘 한국 문화가 유명해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 장혜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호감을 가지면서 중국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크기나 역사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좋은 인상을 주는 국가에 끌리는 것 같아. 그 말이 장혜희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그동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는 문제였던 건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여태껏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장혜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점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의 콘텐츠는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서양 문화와 자국 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능숙했다. 하지만 중국은 때때로 외부의 변화를 경계하고 자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했다.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었어.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오는 거야. 이 깨달음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중국이 크니까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중국인 친구들과 공유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웨이는 그날 이후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스위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다.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했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중국이 크고 역사도 길이 때문에 최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거였어. 그는 이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중국인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장웨이는 중국에서 함께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지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뭐 그냥 K-POP 유행이니까 그렇겠지. 맞아. 중국은 원래 더 강한 나라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중심이 될 거야. 장웨이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국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걸까? 우리 중국도 문화가 훌륭한데 왜 세계적으로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크기나 역사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야.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깝게 느끼는 거고.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바꿀 수 있을까? 장웨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가 더 개방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그의 말에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땠나요? 장웨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크기와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